네, 레그에 대해서 발표할 신지후라고 합니다. 목차는 먼저 논문을 그대로 따라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논문을 보기 전에 바트라는 모델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바트는 손상된 문서를 기존 문서로 되돌리는 기노이징 오토 인코더입니다. 바트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구현되어 있고 손상된 테스트를 이제 양방향 인코더가 인코딩하고 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토그레시브한 디코더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트의 훈련 과정은 크게 두 부분, 손상과 복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문서의 일부 단어를 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등의 원래 문서의 형태를 망가뜨려서 손상을 시킵니다. 그 후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인 재구성 손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디코더의 출력과 원래 문서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바트는 포스 엔트로피 손실이라는 척도를 사용해서 디코더가 원래 문서를 얼마나 잘 복원을 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바트가 특별한 이유는 기존에 이제 손상이 안 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와는 다르게 어떠한 종류의 문서 오염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모델들은 특정한 유형의 노이즈에 대해서만 잘 동작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바트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 손상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손상을 처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트가 오토 레그레시브하게 출력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트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단어를 생성하며 단어가 생성될 때마다 이전 단어들을 참고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력의 개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서 유연하게 문서를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원본 문서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바트는 잘 동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트는 원래 언어 모델처럼 행동하면서 가능한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다양한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시퀀스 분류와 기계 번역은 이제 여러 태스크 중에 한 가지 종류고 이때마다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을 들어갈 것인데 레그가 만들어지기 전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은 많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외부 메모리에 접근하지 않고도 지식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확장이나 수정이 어렵고 예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통찰력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환각을 생성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신뢰도 있는 근거를 기반한 결과가 아니라 환각을 생성을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 메모리와 비매개 변수 메모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맥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매개 변수 메모리를 사용하는 매개 변수 메모리로 사용되는 사전 학습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비매개 변수 메모리를 추가해서 검색 강화 생성 모델인 레그를 제안합니다. 이 모델은 내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정보를 기억하고 생성하는 기존 모델에 이제 외부 데이터를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듭니다. 레그 모델은 매개 변수 메모리로 사전 학습된 C2C 트랜스포머인 바트를 사용하고 이게 매개 변수 메모리로는 사전 학습된 신경 검색 DPR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학습시킵니다. 이 매개 변수 메모리로 사용되는 DPR은 주어진 질문에 대해 관련 문서를 검색하여 제공하며 매개 변수 메모리로 사용되는 시퀀스 모델인 바트의
DPR이 제공한 관련 문서와 입력을 함께 사용해서 결과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색된 문서들 중 상위 K개의 문서만 사용하여 결과를 생성합니다. 문서를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출력별로 또는 토큰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출력별로 문서를 사용하게 되면은 모든 토큰이 동일한 문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게 되는 것이고, 토큰별로를 가정하게 되면 각 토큰이 각 단어가 다른 문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입력에 맞는 최적의 출력을 생성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광범위하고 지식 집약적인 여러 테스트에 대해 이 레그 모델을 실험합니다. 이는 뒤에서 나오는 실험과 결과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인 메소드 섹션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그림을 통해서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선 초록색으로 표시된 검색기와 파란색으로 표시된 생성기 두 가지의 구성 요소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초록색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입력 시퀀스 X를 입력으로 받게 되면은 이를 이용해서 외부 지식 코퍼스,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 같은 그런 외부 코퍼스에서 관련성이 높은 문서 D를 K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파란색으로 넘어와서 이 입력받은 X와 그 전 단계에서 출력된 문서 D를 이용해서 타겟 시퀀스인 Y를 생성하게 됩니다. 간략히 이렇게 두 구성 요소로 나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후로는 이 구성 요소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아까 살짝 언급한 문서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른 두 모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는 출력별로 또는 토큰별로 모델이 나뉘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인 레그 시퀀스 접근 방식은 모델이 모든 타겟 토큰, 즉 출력 문장을 예측할 때 동일한 문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장 전체를 생성할 때 동일한 하나의 검색된 문서를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을 이용하는 레그 시퀀스 모델은 동일한 검색된 문서를 사용하여 전체 출력 문장을 생성하고 이제 여러 문서로부터 생성된 출력의 확률을 평균화하여 이를 최종 출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수식으로 살펴보자면 검색기를 통해 검색된 중요한 문서의 확률은 그대로 이용이 되고 생성기의 확률이 이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좌변의 파란색 생성기와 우변의 파란색 생성기의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좌변은 결론적으로 출력 시퀀스, 문장의 확률을 나타내고, 그다음 우변에서 나타나는 이 생성기의 식은 토큰 하나하나씩 생성되는 그 시점마다의 출력 토큰, 단어의 확률의 곱입니다. 그래서 확률의 곱은 연속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서 토큰들이 연속적으로 모인, 즉 문장임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왜 좌변과 우변의 생성기의 식이 다르게 표현될지라도 이것은 출력 시퀀스, 출력 문장을 나타낸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또 특별히 주의 깊게 볼 점은 식의 순서가 먼저 우변식을 보면은 곱셈을 진행하는 다음에 합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좀 의미로 해석을 해봤는데, 토큰의 연속적인 곱, 즉 문장을 생성한 뒤에 먼저 그 후에 이제 문서별로 생성된 출력의
확률을 합한 것, 즉 출력 문장을 평균화하여 최종 출력 시퀀스를 출력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평균화하는 대상이 출력 시퀀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와 다르게 두 번째 방식으로는 레그 토큰 방식이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에서는 모델이 타겟 토큰을 예측할 때 서로 다른 문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문장의 각 단어를 각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다른 문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을 이용하는 레그 토큰 모델은 각 단어를 생성할 때마다 다른 문서를 참고하여 단어의 확률을 먼저 계산하고 이러한 확률들을 평균화하며 최종 토큰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식으로 살펴보자면 앞선 시퀀스 모델의 검색기는 주황색 부분은 똑같은 동일한 수식이고 생성기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레그 토큰 모델의 생성기는 입력 X와 관련 문서 Z 그리고 시점 i까지의 토큰 y를 바탕으로 생성될 시점 i에서의 출력 토큰 yi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어를 하나하나씩 생성해낼 때마다의 현재 시점에서 출력 토큰 yi의 확률입니다. 이 식은 앞선 식과 반대로 진행 순서가 먼저 합한 뒤에 곱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그래서 문서마다 토큰 확률을 합한 뒤에 즉 각 문서별로 생성될 토큰의 가능성을 평균 낸 뒤에 그 후 시점별로 토큰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문서의 중요도가 가중된 토큰 확률을 곱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속적인 토큰, 최종 출력 문장을 만든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또 안 가시겠지만 이 두 모델의 차이점을 좀 보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먼저 차이점은 문서 사용 방식과 확률 계산 방식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 시퀀스 모델은 모델식은 입력 X에 대해 상위 K개의 문서 Z를 검색한 후에 각 문서 Z에 대해 전체 시퀀스 Y를 생성합니다. 문장을 생성합니다. 각 문서 Z는 시퀀스의 모든 토큰 YI를 검색할 때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각 문서 Z에 대해 전체 시퀀스 Y의 확률을 계산하고 이 확률들을 문서의 중요도로 중평균하여 최종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레그 토큰 모델은 입력 X에 대해 상위 K개의 문서 Z를 검색한 후에 각 토큰 YI를 예측할 때마다 서로 다른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시퀀스 모델에서는 동일한 문서를 사용하는데 여기 토큰 모델은 다른 문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토큰 yi를 예측할 때마다 문서 z를 바탕으로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평균화합니다. 각 토큰 yi에 대해 x와 문서 z 그리고 이전 토큰들 미리 생성된 토큰들을 사용해서 현재 시점의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확률들은 문서의 중요도로 가중 평균하여 최종 확률을 구하고 모든 토큰의 확률을 곱하여 전체 시퀀스 y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문서 사용 방식에 따른 두 가지 모델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아까 그림에서 본 두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색 구성 요소 에타를 이제 파라미터로 가지는 이 확률은 DPR을 기준으로 하며 이 DPR은 바이인코드 아키텍처를 따릅니다. 여기서 문서 표현 D는 다트베이스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해서 문서를 밀집된 벡터로 표현한 것이고 쿼리 표현 Q는 D와는 다른 다트베이스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해서 출력된 쿼리를 벡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시퀀스나 뭐 토큰을 벡터로 표현한 이 변환된 DZ와 QX의 내적을 계산을 한 뒤, 이 내적 값은 두 벡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값이고, 이 값이 클수록 두 벡터의 유사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내적 값들을 바탕으로 내적 값이 높은 순서대로 문서들을 정렬합니다. 그래서 상위 K개의 문서를 선택하여 관련 문서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입력 X에 따라서 관련도가 높은 순서대로 K개의 문서를 아웃풋으로 냅니다. 그 뒤에 문서들을 가지고 이 문서들을 가지고 검색된 문서 Z와 입력 X를 통해서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는 생성기 세타를 매개 변수로 가지는 이 확률은 모든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로 같은 라지를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에 생성된 검색기에서 생성된 문서들을 가지고 출력 시퀀스를 생성해내는 그런 생성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들을 정리를 또 해보자면 초록 색깔인 검색기 부분과 파란 색깔인 생성기 부분으로 나뉘는데 검색기는 이 모델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뭐 지식 코퍼스에서 가져오는 그래서 비매개변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림의 맨 왼쪽을 보시면은 X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여러 개는 여러 작업에 맞는 X를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질의응답 아니면 사실입증 이런 여러 작업에 맞는 X를 입력으로 받게 되면은 이 쿼리 인코더에서 입력 X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쿼리 벡터 QX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MIPS 맥시멈 이너 프로덕트 서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앞에서 입력으로 받은 쿼리 벡터와 이제 뒤에서 생성된 문서 벡터 DZ를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해서 유사도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유사도가 높을수록 관련이 높다는 얘기고 이 다음 단계인 도큐멘트 인덱스 단계에서는 문서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변환을 이제 벡터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이러한 벡터들을 인덱스에 저장을 해서 검색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검색 효율성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색된 이 도큐먼트 단계인데 MIPS에서 계산된 유사도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 뒤 하위 K개의 관련 문서를 선택하고 이를 변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검색기의 프로세스고요. 그 뒤에 생성기는 두 번째 단계인데 이 검색기에서 출력된 상위 K개의 관련 문서와 이 입력 X를 두 개를 인풋으로 받아서 마지널라이즈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각각의 출력들을 통합해서 여러 작업에 맞게끔 최종 출력 Y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뿐만 아니라 각 태스크에 맞게 적합한 답들이 최종 출력 Y로 생성해내게 됩니다. 다음 학습 과정인데요. 학습 과정에서 검색기와 생성기는 공동으로 학습됩니다. 학습 데이터는 입력 X에 대응하는 출력 Y로 구성된 상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아담을 사용하고 있고 손실 함수 NLL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하는 동안 문서 인코더, 즉 문서를 벡터로 변환하는 부분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벡터로 변환하는 이 문서 인코더가 업데이트 되면은 모든 문서의 인코딩 벡터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업데이트에 따라서 이 과정을 문서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이 문서 인덱싱은 모든 문서를 다시 처리해서 새로운 인코딩 벡터를 생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습 중에는 문서 인코더를 고정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건 따로 건들지 않고 대신 쿼리 인코더와 생성 기반을 파인 튜닝합니다. 쿼리 인코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쿼리를 벡터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고 생성기는 이 변환된 벡터를 바탕으로 최종 출력 Y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특정 문서를 지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관련 문서를 찾아내고 적절한 출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디코딩 과정인데요. 이 과정 이 과정에서는 레그 시퀀스와 레그 토큰에 따라서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최종 출력 PY의 확률을 최대화하는 Y의 값을 근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종 출력까지 가는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레그 토큰 모델의 경우 토큰별로 여러 문서의 확률을 합산하고 최종 토큰의 확률을 계산해서 개별 토큰에 대한 값을 구하는 구조이기에 그 해부시 생성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토큰별로 각 문서에 대한 출력 분포를 더해서 최종 출력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식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기존 빔서치 방법론에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빔서치는 여러 후보 시퀀스를 동시에 탐색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퀀스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레그 토큰 모델에서도 각 단계에서 여러 문서의 정보를 활용하여 후보 시퀀스를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그 토큰 모델은 빔서치 반복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 레그 시퀀스 모델은 조금 다른데 입력 X에 대해 관련성이 높은 상위 K개의 문서 Z를 검색합니다. 각 문서 Z는 후보 문서라고 합니다. 각 후보 문서 Z에 대해서 빔서치를 사용해서 YI의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경로의 점수를 매깁니다. 모든 빔에 대한 출력 시퀀스 Y의 확률을 명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빔서치에서 선택되지 않은 각 문서 Z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순점파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각 문서 Z에 대해 생성기 확률을 계산한 후 문서가 선택될 검색기 확률을 곱해서 최종 확률을 계산한 뒤에 이를 합산해서 최종 출력 플러스 Y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빔서치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빔마다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를 최종 확률을 계산하고 합산한 뒤에 최종 출력 시퀀스 Y를 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그를 사용해서 여러 테스트에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오픈 도메인 질문 응답인데 이것은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나 문서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특정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레그 모델은 질문과 답변을 입력 출력상으로 학습하면서 네 가지 이제 표에서 봤을 때 맨 위에 축에 있는 네 가지 데이터셋에서 모두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모두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로축을 보시면 이 표에서의 세로축을 보시면 클로스드 북과 오픈 북이 있는데 클로스드 북은 모델이 외부 문서를 참조하지 않고
오직 사전 학습된 내부 지식, 그 모델 파라미터에 기반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고, 큰 부분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 외부 코퍼스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해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레그는 이 둘을 합쳤기 때문에 비매개 변수 메모리 검색기와 매개 변수 메모리 생성기 가지고 있어서 위에서 본 두 가지 방식보다 더 성능이 대체로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의 두 번째 테스트는 투표형 질문 응답인데, 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할 때 원본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용을 이해하고 새롭게 문장을 재구성해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이 레그 모델은 MS 마르코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바트보다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인 제퍼디 질문 생성은 제퍼디 게임 형식에 맞춰서 주어진 답변에 대해 질문을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퍼디 게임 형식은 답변이 먼저 주어지고 이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맞추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월드컵이 답이라면은 이에 해당하는 질문은 뭐 국제 스포츠 대회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그 토큰 모델은 입력 허밍웨이 정답에 대해 답변에 대해 제퍼디 질문을 생성할 때 관련 문서를 검색합니다. 답 토큰을 생성할 때 모델은 여러 문서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의 사후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바탕으로 정확한 질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도 레그 토큰 모델은 바트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인간 평가한 결과에서도 레그가 생성한 질문이 사실적이고 더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스트 사실 입증은 자연어 주장이 위키피디아에 의해 지지되는지, 반박되는지 또는 결정하기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지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위키피디아에서 외부 코퍼스에서 관련 증거를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레그 모델은 키버 데이터셋에서 세 가지 분류와 두 가지 분류 작업을 테스트하여 중간 검색 감독 없이 또 최고 성능 모델 대비 이제 4.3%, 2A에서 분류 문제에서 2.7% 이내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소타와 별로 5% 이내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레그가 검색한 문서 중 71%는 골드 문서와 일치했고 상위 10% 10개 문서에서는 90%의 일치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살펴볼 건데요. 본 논문에서는 매개 변수와 비매개 변수 메모리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레그를 제시합니다. 레그 모델은 오픈 도메인 QA에서 바트보다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며 검색 인덱스를 재훈련 없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레그는 사실적 지식을 기반으로 허구적 생성이 적고, 즉 덜 환상적이고, 의료 인덱스 같은 거를 추가해서 의료 질문을 답하거나 이런 직무에 맞게 응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지식 출처의 편향과 이 외부 코퍼스가 한 가지로 편향이 돼 있거나 아니면 레그의 오용 가능성,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정보 생성, 사칭, 스팸, 피싱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미래 연구에서는 AI 시스템을 활용해 잘못된 콘텐츠와 자동화된 스팸 피싱과 싸우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야 합니다. 또 말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